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행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한 2, 3주 전에 그 5G 관련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이 테마군들 혹은 이런 업황들이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나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 어떤 특정한 날에 이 5G 관련주 전부 다 빨간 양봉이 다 뜨면서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살짝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주가의 위치 또한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움직일 때, 이때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5G 관련 중에서는 역시 이제 에이스테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에이스테크는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다 적게는 뭐 10%, 많게는 50%나 폭락이 나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통신주들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제가 그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런 큰 박스를 상단 돌파할 때부터는 큰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상단을 돌파한다는 자체는 위로 이제 올라가겠다는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이런 옆으로 횡보할 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반되면서 주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횡보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개인의 수급은 계속 이렇게 빠진다면 이건 하나의 매집의 형태로 봐야 되고, 이런 자리는 출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고점까지 무려 10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특정한 매물대를 잡아놓고, 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박스를 치고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무려 이제 300%가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쯤 이야기했냐면 이쯤이었어요. 이쯤에서 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할 타이밍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기울기로 이렇게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강하게 올랐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다가 오르지 못하고 이런 쌍봉을 그리고 결국 이런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서 차근차근 떨어지는 거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거래가 강하게 터진 거는 다시 한번 돌려서 큰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질 수 없지만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선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강한 상승,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이 안에서도 이제 이런 추세들이 있어요. 상단 찍고 쭉 떨어져서 하단 찍고, 그리고 상단을 아직 뭐 찍지도 못했어요, 대부분. 근데 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즉, 자, 이 자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더블 바닥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물론 이 전 고점은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또 누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이 자리가 한 번은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하락의 추세선 상단을 올려낸다면 이때부터는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제가 펄어비스도 좀 매매를 해봤는데요. 보통 주가는 강한 주가의 그 흐름은 강하게 흐르고 난 뒤에 이런 가격과, 자, 이런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끝나고 이 상단을 돌파하면 자, 이런 박스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버티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됩니다. 자, 이런 모양도 많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크게 주봉상 보시면은 자, 큰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가격과 기간의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얘는 강하게 올라갔죠. 보통은 올리고 난 뒤에 이런 그 자리에서 자, 이렇게 놀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강하게 그냥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면서 전 고점을 지금 터치했기 때문에 얘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또 추세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캔코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주 항공 관련주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그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쌍봉을 그리고 네,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자, 위 상단을 돌파하면은 이때부터는 시세를 만들어요. 물론 이슈가 있어야지 강하게 올라가겠죠. 네, 정고점을 터치하고 또 올려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주가 흐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테크를 이제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로 이제 시가가 8,600억이니까 대형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상승이 나왔고요. 또 외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상승. 그리고 개인이 사고 외인 기관이 팔 때는 반대로 또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요.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몰리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이전 고점을 올려내는 거를 보고 매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이 카톡방에서 자, 여기를 올려내면 우리가 매매를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하락의 추세 상단을 올려내고 그리고 가격에 이 매물대도 충분히 올려내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올려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면은 좀 빠르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도 올리고 강하게 올리고 또 여기서도 상단을 올리면 또 강하게 또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그 5G 관련주들 이 종목들이 예전에는 다 같이 그냥 다 날라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신선한 테마로 메타버스 같이 신선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갈 때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또 다시 급등하고 다시 이제 움직일 때는 실제로 실적이 선반영돼서 좋은 종목들만 움직이고요. 좋지 못한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라든지요, 혹은 그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진 시스템도 이런 전형적인 그 우량주, 실적주의 모양대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하니까 강한 지지가 되는 또 이 자리를 돌파하니까 강한 지지가 되는 이런 그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의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네. 실적도 마찬가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2018, 19, 2020년에는 적자였다가 흑자가 전환되는 올해가 좀 굉장히 좀 상승이 한번 나올 만하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700억, 1000억, 1200억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G가 뭐 개통이 잘 안 터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5G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겠죠. 저도 5G는 쓰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제 터질 겁니다. 네, 뭐 대략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좀 비껴가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각 수렵의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가려면은 역시 이제 8천억 정도 되니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삼각 수렴이나 이런 박스의 모양은 그 이평선들을 다 수렴시켜 놓고 난 뒤에 올려내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내고 난 뒤에 이런
매물대를 1차적으로 보이는 이런 매물대를 뭐 두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려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실제로 다시 한번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런 상단을 돌파할 때 강한 이런 긴 폭발이 한번 나오거든요. 상단을 돌파할 때 긴 폭발이 나왔어요. 여기서 상단이 돌파되면 최소한 전 고점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혹은 그 이상의 추세선까지 한번 노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이 좀 팔아내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사다가 다시 이제 외인과 기관이 같이 좀 강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이제 솔리드인데요. 이 솔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일단은 이 실적 같은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적자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 그리고 38억 230억 290억 차츰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강하게 이제 이런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큰 급등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하락의 조정 가격과 기간의 조정 만들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박스를 만들어서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보통 이제 저점이 계속 떨어지다가 저점을 지금 이제 잡아주고 있으면서 이제 돌려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다시 이제 이런 추세선 안에 지금 아직 갇혀 있긴 한데, 자, 이 자리를 올려내면은 이 추세선마저도 올려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실적도 동반되고 외인의 수급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뭔가 좀 만들려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인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네, 개인도 지금 동반해 사기 시작했지만, 자, 이 추세선은 이제 외인이 수급이 좋아지면서 개인을 좀 팔아내는 이런 모양들이 보이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요. 오이솔루션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의 흐름이에요. 자, 크게 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출발하고 난 뒤에 강하게 급등시키고, 자,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게 하락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강한 급등 그리고 조금씩 저점이 떨어지는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는 하락의 추세였다가 이 상단 돌파하니까 다시 올라갔고요. 맞고 다시 떨어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큰 추세 안에 갇혀서 고점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 원바닥, 투바닥, 그리고 이 바닥을 이렇게 뚫어내야 됩니다. 이 바닥을 뚫어내야 되고요. 이 하락의 추세도 지금 현재는 올려낸 상태죠.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대략 한 56,9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터치하러 올라갈 만한 자리고요. 그 위로 이제 전 고점인 뭐 이런 자리 67,000원 자리가 있습니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이런 모양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격이 빠지면서 여기서 살짝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개인이 살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어요. 이런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흐름 나오고, 외인과 기관이 살 때는 양봉이 들어오면서 계속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시총은 한 5천억 가까이 되고요. 뭐 이런 모양입니다. 자, 대한광통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옆으로 길게 이제 흐르고 있어요. 자, 가격의 조정 그리고 난 뒤에 사실 이 자리가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올려냈죠. 네. 이 박스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에 이제 상단 요런 자리를 살짝 올려내면은 다시 이제 이 전 고점까지 이제 도전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매매를 할 때는 이 전 고점을 터치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내가 이제 매수를 한다는
그 뜻은 이 전 고점들 4,500원을 강력하게 뚫고 여기 열려있는 이 공간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이런 자리를 위해서 내가 이 종목을 잡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꼭 보시면서 이 종목이 좋아야 될, 올라가야 될 이유를 좀 꼭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봤을 때는 2021년에 적자였다가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대략 한 6개월이나 혹은 많게는 한 1년 정도 선 반영이 되는 이런 주식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총은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몰려들어요. 네, 기관의 수급들이 최근에 좀 많이 몰려드는데 이런 그 그래프 1년치 어떤 주가 혹은 6개월치 그래프의 주가를 봤을 때,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려내는 이 구간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인의 수급도 조금 들어오면서, 이러면서 좀 올려가려는, 바닥을 좀 여러 번 다지고 올려내려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라는 종목이 있어요. KMW라는 종목도 이제 이런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결국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내가 어디서 잡을 것인가. 저서 이제 특정한 가격대를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서 이런 박스권에 이런 갇혀있는 이런 모양들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하락의 추세에 묶여 있었다면은 이 종목 여기를 올려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두드렸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종목이 안 좋았다면.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위로 올려내고 난 뒤에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물론 앞으로 이제 외인의 수급이 조금 더 동반돼서 확 올라오면서 개인의 수급이 훅 빠져야 됩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놈도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보여지는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현재 보여지는 자리는 이 자리를 올려내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려내지 못하더라도 터치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탁 튀어 오르면 이 자리도 또 하나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5G 관련주를 봤는데 주가의 흐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돌려내고 있는, 하방으로 떨어지다가 바닥을 잡아주고 이제 위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꼭 한번 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본다면은 좀 큰 상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동통이 형아였습니다.